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흥하해운이요. 네. 1,800원에 1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00원에 15%요? 예.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꽤 됐습니다. 꽤 가지고 계셨고요. 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1,800원 정도 그냥 저가라고 해서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조금 오르는 사들 다시 또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네, 혹시 뭐 실적이나 네. 그 회사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유세벽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말씀처럼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실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요즘 조선주들은 참 잘 가는데 해운주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네, 해운주가 뭐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는 뭐 컨테이너 시황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지금 그 상하이 운임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 7월을 저점으로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말을 맞이해서 그 물동량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선물이라던가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풀렸다가 그러면서 해상 운임이 증가를 했다가 다시금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는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리스크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월 달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12월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관세물류협회에서 그 상하이 운임 지수를 찾아보면은 10월 달 대비해서 1월 달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해운업 관련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나 그리고 HMM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 주작격인 HMM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보게 됐었을 때 흥하해운이 뭐 실적이 나빠서 이렇게 미끄러졌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안 좋았지 않았었나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24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대가 4,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1,450원까지 밀려줬는데 계속적으로 추세를 타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그어드린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또 저항,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맞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돌파가 됐었을 때는 이 시청자님의 평단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800원대는 무난하게 1월 이내로는 좀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닝 쇼크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한번 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무조건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800원 진입가 부근부터는 이제는 실적이라던가 해운 관련한 업황에 대한 그런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1,800원이라는 가격대를 회복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하는 그 상한선 라인은 짧게는 2,400원 정도 선으로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을 거두었을 때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라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흥하이온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솔리드 있잖아요. 네, 솔리드 지금 5,900원에 샀는데 네. 50%가 있는데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5,900원이면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저께 아. 아랫게 했습니다. 아랫게. 아, 네. 시청자님 정말 매수를 잘하셨네요.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지금 비중이 많아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떻게 아, 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긍정 나왔습니다. 아, 그럼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뭐 오늘 갑자기 또 5G, 6G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솔리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 사실 주가는 사실 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네. 뭐 5G 섹터 조정 나오면서 같이 빠졌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 5G 섹터 안에서도 정말 실적이 괜찮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양자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5G 쪽으로 지금 테마로 엮이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솔리드가 이렇게 좀 5G 쪽에서도 명확하게 강하게 오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그 통신 중계기 관련된 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이거를 먼저 투자를 하시기 전에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통신 중계기라고 해서 약간 오픈랜이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서버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개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솔리드가 오픈넷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세계 통신 장비 이쪽 시장 1위는 화웨이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죠. 그럼 트럼프가 봤을 때 싫어요. 일단 중국이 몰라 1등을 하면은 네. 트럼프는 싫기 때문에 이 2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 경제를 견제를 위해서 이제 오픈랜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에도 5G 랠리 나왔던 그 시기가 바로 트럼프 집권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5G 관련주들이 2018년부터 19년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지금 대통령 되실 분이 그 1기 때 이때 그 중국에 대한 그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국과 관련돼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랜 시장도 좀 제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2기에도 똑같이 이런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중국 장비들을 제한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솔리드 같은 이런 기업이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좀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이런 오픈랜에 대해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고, 지금 하필 또 공교롭게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AI를 비롯한 지금 뭔가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그런 통신과 이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맞물려서 저는 솔리드가 조금 더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좀 많으셔서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사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고점을 저도 정확하게 여기가 딱 고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5,900원 매수가시면은 한 6,500원 오면은 뭐 여기서 10% 팔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고점 부근 6,800원 오면 뭐 10%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고,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도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뭐 불안불안하고 그러시다면 일단 조금씩 50%니까 뭐 10%도 좀 많다 그러면 5%씩 나눠서 가격 라인을 정해놓고 6,400원에 5%, 6,600원에 5%, 6,800원에 5%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그거를 판 거를 다시 사서 끌고 가시는 이러한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솔리드 실적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아시겠지만 23년도에 매출이 3,200억이었고 지금 시가총액이 3,400억이거든요. 그럼 매출이 23년도에 3,200억, 영업이익 363억, 굉장히 5G 섹터에서 이만큼 돈 버는 회사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3,300억에 영업이익 3,330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 회사고 정말 기술력도 괜찮은 그런 곳이고 지금 5G 중에서 몇 안 되는 돈 버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내용도 보여드리면 요거는 좀 10월 말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적은 계속 예상보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타이틀도 보시면은 비이성적인 주가에선 매수가 정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TP가 15,000원 제시를 했어요. 여기 하나증권에서. 근데 이 정도로도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지금 트럼프 이기 들어서면서 주파수부터 아까 중계기 말씀드린 그 부분들 이 부분이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굳이 지금 비중이 좀 많아서 불안하다 하시면은 비중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그 다음에 뭐 한 번에는 다 매도하시면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거래량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오픈랜 관련한 미국 모멘텀도 너무 좋다. 비중 조절만 좀 잘해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문자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8128번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6,120원에 5% 가지고 계십니다. 손해보고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재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랑 현재가랑 똑같으시긴 한데 아마 뭔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뭐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요즘에 이수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간 투심이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청자님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종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크게 차트를 줄여서 봤었을 때 가격적으로 23년도 6월에 굉장히 크게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인적 분할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크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급락을 쭉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다 가져갔고 그리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사업 분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지금 석유화학 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건설 사업 부분 그리고 의학 사업 부분인데 매출 비중이 거의 석유화학 사업 부분입니다. 근데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이라던가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지금 정기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뚜렷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차트가 좀 꺼졌는데 네, 실적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분기로 봤었을 때 지금 24년 6월에는 2분기 때는 지금 마이너스 73억의 영업이익을 손실을 받고 그리고 3분기 때 마이너스 173억 그리고 4분기 아직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지속되는 이 적자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아까 전에 월봉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많이 밀렸죠. 고점을 찍고. 근데 일봉으로 봤었을 때도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자체도 지금 1,000억 원대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9,0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주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경제가 좀 크게 좋아지는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시크니컬 사업인 그 석유화학 이쪽 사업이 과연 성장을 이루어낼 것인가 25년도 기대를 해볼
법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무언가 시청자님께서 그 다른 모멘텀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업 본연의 체력인 실적이 제대로 찍어주지 않고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뭐 이수그룹의 노이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없을까를 봤었을 때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현 구간 손실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렇게 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 화학 쪽 사업과 건설 쪽 사업이 모두 다 부진하다. 차라리 이렇게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할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5882번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6,3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른 로봇주들 참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그 두산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네. 노이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부터 그런 지금 기업에 대한 노이즈들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반등을 못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약간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괘씸죄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수 스페셜 뭐 티케미컬부터 시작해서 이수 그룹주도 그렇고요. 지금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HD 현대 쪽 3호 조선 쪽에서 지금 딱 기업을 지정을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를 협동로봇 관련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거기에 지금 합류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쪽에서 좀 들어가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협동로봇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그룹 내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레인보우랑 저기 뉴로메카랑 다 가는데 이 협동로봇 3대장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못 가냐?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 내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뭔가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그룹에서는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회사 재무구조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두산그룹 입장인데 금감원에서는 이걸 막고 있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걸 막는 거고 근데 금감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네 기업은 왜 이거를 주주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두산은 계속적으로 뭔가 좀 개편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이런 노이즈가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술력 따지고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뭐 나쁘지 않고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력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라던가 뉴로메카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관절 로봇이나 협동 로봇 쪽에서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룹 내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조선소 관련된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뭐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분명히 레인보우나 뉴로메카 먼저 출발하면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10% 정도시고 굳이 지금 뭐 비중 확대나 이런 거보다는 비중 확대를 하실 거면은 6만 원 위로 올라오는 흐름 확인하시고 비중 확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젠슨 하트님께서 삼천당제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4만 1,000원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 주가 18만 원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수익 실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일리와 시밀러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8%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또 9% 상승했어요. 정말 어지러운 주가 움직임인데 우리 시청자님 18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이 네. 굉장히 고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정확하게 진입 타점을 알고 진입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4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올라왔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5만 원 가격대를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지금 23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 기업 치료제 독점 판매 계약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일리아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시력 저하 질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1,000억 원대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120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12조 원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2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미국과 중남미 여기를 지금 독점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재료가 큰 그런 판매 계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큰 뉴스가 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들을 좀 지켜갈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1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또 뉴스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만 이렇게 삼천당 제약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이런 환경들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거두셨다면은 거기에서 목표 주가를 머리에서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깨 정도에서 파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저는 14만 원 거기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